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12월 드디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들의 영업 전략을 위해서 오늘은 인카에서 준비된 12월 영업 세일즈 교육의 몇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푸꾸옥 잘 갔다 오셨나요? 네. 네, 어땠나요? 너무 좋았습니다. 네, 푸꾸옥 최고의 유행어가 있잖아요. 그쵸? 기분 좋아졌어. 우리 요거 한마디 하면서 교육 활기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동까지 같이 해야죠. 자, 여러분들 양손을 이렇게 들어주세요. 준비하면은 양손 이렇게 들어주세요. 네, 그거 시작하면 기분 좋아졌어. 네, 하겠습니다. 자, 율동 준비! 예. 시작! 기분 좋아졌어! 네, 기분 좋게 12월달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 네, 여러분들 12월달은요, 동네 지나다니는 똥개도 천연서로 물고 다닌다고 할 정도로 영업이 가장 잘 되는 달입니다. 네, 영업적인 특수성 이슈가 있기 때문에 어떤 이유야 하더라도 거절했던 고객들한테 다음 달에 보험료가 오른다. 올해 이 조건은 올해 12월 달까지밖에 제한드릴 수 없다. 라고 하기만 하더라도 안 되던 PC 클로징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12월 달만큼은 난 절판 영업 같은 거 안 해. 이렇게 팔짱 끼고 계시던 분들조차도 집중해 주셔야 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달의 매출이 다음 달 내년 첫 월급이 됩니다. 내년에 첫 월급을 많이 받으셔야 내년 스타트가 괜찮겠죠? 선순환은 바로 그렇게 가져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잠깐만 집중해 주시면 길게 하지 않을 거고요. 필요한 내용들 위주로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 인카 린치핀에 합류해 주신 위촉하고 처음으로 교육을 받아보시는 분들 계실 텐데 GA 중에서 1등 GA라고 불리는 인카가 사실 여러분들 뭐 메가라든지 아이고 죄송합니다. M사라든지 뭐 R사라든지 초대형 GA를 가셔보면은 비교 자료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 근데 사실 이런 비교 자료들은 인카가 잘 되어 있는 편이에요. 예, 보시면서 많은 인사이트 가져가셨으면 좋겠고 GA가 처음인 우리 FA님들께서도 이게 인카의 자료가 이 정도구나. GA가 회사가 많다고 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자료를 보시고 같이 누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입니다. 종목별 판매 순위. 자, 동양 유니버셜 확실한 종신이 판매가 많이 됐네요. 뭐 이유인즉 유니버셜 종신군에서는 10년 더 드림, 더 나은 플러스 유니버셜 종신이 이렇게 판매가 됐는데 대부분의 특징들은 이런 애들은 지금 특징이 회사에서 제공하는 금리나 보증 이율 자체가 좋다는 장점이 있고 그 정도 외에는 사실 이 보험들보다는 단기나 종신보험의 판매율이 상당했잖아요. 그렇죠? 네, 썸머 때 대단히 많이 팔렸고 하나랑 한화, DB 이 세 가지 보험이 판매가 많이 됐습니다. 연액은 이렇게 되고 DB 같은 경우에는 뉴암종신. 뉴암종신 어떤 상품인지 아시는 분 모르시죠? 자, 종신보험인데 암 진단을 받으면 암 진단금을 사망 진단금의 일부분을 그냥 다 100%까지 지급이 되는 거죠, 이게. 예. 근데 이게 장점이 뭐가 있냐면 종신보험인데 그 면책 기간만 있고 감액 기간이 없는 상품으로 알고 있어서 암 진단을 이게 90일이 지나고 나서 건강검진을 예정해 둔 고객님 같은 경우에 이 상품을 전달을 했다가 진단을 받으시면 처음에 월납보험료는 센 편이에요. 센 편이죠. 센 편이지만 나중에 진단을 받으시면 대단히 많은 금액을 받으실 수가 있고 두 번째, 그럼 암 진단을 안 받게 되면 어떡하냐? 종신보험과 보장성 보험들의 가장 큰 불만이 뭡니까? 납입 기간이 길다, 아프지 않으면 보장을 받지 않는다. 자, 이 보험은 일명 아파도 주고 안 아파도 주고 죽어도 주고 안 죽어도 준다. 무조건 받는 보험이다. 손해가 없다. 그렇죠? 이런 컨셉으로 판매가 대단히 많이 됐었고 저희 본부에서는 이창현 팀장님께서 대단히 많이 판매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컨셉 궁금하신 분은 개인적으로 많이 물어봐 주시고 자, 다음 정기는 넘어갈게요. 정기는 법인정기 하시는 분들한테 좀 말씀드리겠지만 판매가 많이 됐는데 지금 법인정기 같은 경우에는 매트라이프 상품 한번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매트라이프 상품 법인정기의 장점이 뭐가 있느냐? 7년 차에 감액 완납이 돼요. 예, 비용 처리가 이제 원래 상품이 해지가 되면 이제 더 이상 손비 처리가 과세 이연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감액 완납을 시키고 해지를 하지 않았으니까 세금적인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아요. 그때가 추가 납입을 뭐 추가적인 상품을 제한하셔도 되는 거고 뭐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네. 뭐 동양 내가 만드는 보장보험 뭐 이런 거 생보사 그냥 나머지는 그냥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치매보험, 동행 등등. 자, 여러분들 인카 스프링캠프 달성 달이었다고 하는데 DB생명 관련된 상품들이 판매가 좀 많이 됐다고 해요. 지금 DB생명 오키나와 이거 프로모션 진행하고 계신 분 계시나요? 자, 저희 회사에 처음 오셔가지고 조금 놀랄만한 시책들이 많아요. 회사 자체적인 시책도 있지만 우리 거를 판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차원에서 수수료도 주고 여행도 보내줍니다. 한 달에 뭐 30만 원, 그래서 연속 석 달, 넉 달 가동을 하시면 뭐 오키나와를 보내준다든지. 자, GA에 근속을 한 지가 오래되신 분들은 DB생명이, 라이나생명이 일부 몇 개 회사들이 해외 프로모션을 되게 세게 걸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실 거예요. 해가 바뀔 때쯤 되면 뭐 프라하를 보내준다든지 뭐 지금 보니까 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괌? 하와이 시책이 걸려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월납보험료로 다 하시게 되면 꽤나 좋은 곳으로 또 여행을 가실 수 있으니까 나는 내가 이 일을 하는 게 워라밸 혹은 내 인생을 즐기기 위함에 있다라고 하시면 일도 하고 여행도 갈 수 있는 이런 시책들 누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DB생명에 신상품이 나왔는데 레이디케어 여성암이라는 상품이에요. 사실 저는 이게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네. 사실 저는 이게 좋은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것도 맥락이 똑같은 거예요. 암에 걸려도 걸리지 않더라도 진단을 받지 않고 2년마다 관리 자금을 이런 방송사고, 네. 여러분들 뜨거운 박수가 필요합니다. 자, 네, 뭐 이렇게 좋은 강의나 방송은 항상 사고고 있는 거죠. 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건강관리 자금식으로 20만 원씩 10번을 준대요. 납입을 하는 20년 동안 걸리지 않으면. 이것도 약간 맥락이 걸려도 주고 안 걸려도 준다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넘어갈게요. 네, 다음입니다. 다빈도 질환부터 뭐 이제 이게 지금 보시면 DB생명에서 동양생명을 의식하고 생보사 요즘 건강보험 대단히 많이 나왔어요. 자, 생명보험사의 건강보험의 장점 한번 언급해 볼까요? 인수조건이 까다롭지가 않다. 그쵸? 자, 일부 몇 개 회사는 지금 종신보험이나 연금이 아니라 주력 상품을 인보험 쪽으로 넘어왔어요. 아예 그냥 포지션을 그렇게 잡고 있어요. 자, 왜 이렇게 되냐면 생명보험사는 사실 인보험에 대한 역사가 그렇게 깊지가 않다 보니까 손해율이 손해보험사, 화재보험사보다 산정된 계산된 손해율이 크지가 않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보험료가 저렴한 회사들이 있어요. 반대로 생명보험사에서 손해보험사보다 비싼 친구들이 있어요. 그쵸? 있어요.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 그래서 가끔은 조금 번거롭더라도 보험료에 까다로운 고객님이시라고 하면 12월달, 1월달, 3월달까지 쭉 추이를 보시다 보면 보험료가 내려가는 회사가 있습니다. 손해보험사 암진단금 여기가 저렴해. 그 회사에 설계를 하시고 나머지 생보 쪽에서 나머지 괜찮은 보험을 설계를 하시면 꽤나 괜찮은 제안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사실 그걸 말씀드리려고 한 건 아니고요. 네. 뉴암종신 얘기가 좀 나왔는데 요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플랜으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제가 실속케어 치매간병 상품이 나왔는데 결국에는 치매보험은 앞으로 재가급여가 아니라 인지지원 등급에 해당되는 주야간 보호급여를 받는 분들의 보장이 집중될 거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설명을 짧게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장기 요양 보험의 기준에 맞으시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이 있고 치매의 등급이 있죠. 네, CDR 척도라고 있습니다. 1, 2, 3, 4 등급에 맞으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치매 보험이 또 따로 있어요. 자,
국가에서 판단하는 장기 요양 등급 같은 경우엔 그 등급에 판정을 해주는 조건이 너무 많고 조금만 온전해 보이셔도 장기요양 등급 판정을 받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이제까지 치매보험이라고 하면 치매보험을 가입하는 게 제일 우수하다라고 말씀을 했었어요. 하지만 시대가 좀 흐르고 나서 CDR, 치매와 장기요양 등급을 모두 보장해주는 보험들이 막 치고 나왔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경쟁이 엄청 심해졌으니까. 그래서 어떤 회사도 다 그렇게 나왔는데 그 다음에는 그러면 주야간보호센터나 요양병원을 못 가시고 집에서 재가 서비스를 받으시는 어르신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그것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또 나왔어요. 그럼 이 다음은 뭐냐? 인지 지원 등급을 받는 어르신들이 있어요. 등급 외. 장기요양 등급 말고 그 외의 등급을 받는 인지 지원 등급을 받는 어르신들이 있어요. 이분들이 어딜 다니시면 우리 건물 2층, 4층에 있는 데이케어 센터, 주야간 보호센터, 어르신들 유치원이라고 불리면 노치원을 다녀요. 우리 아침에 보면 어디 데이케어라고 해서 어르신들 봉고차에 모시고 다니고 하는 센터들 많이 늘어났죠. 유치원보다 우리나라가 더 그게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저희 할머니가 치매를 10년 앓다가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저희 할머니도 여기 다니셨어요. 여기를 이제 안 보낼 수가 없어. 시대가 완전 바뀌었어. 예전에는 이런 데 모시거나 보내면 현대판 고려장이라고 했어요. 부모에 대한 책임을 다 지지 않는다고 했어요. 근데 반대로 생각을 해보니까 실제로 모셔본 분들은 할 짓이 못 되거든요. 네. 어제까지 온전했던 우리 할머니가 벽에다 똥 바르고, 그쵸? 갑자기 뛰어나가가지고 저는 사는 데가 약간 시골이라서 뛰어나가면 어디 계신데 대충 알아서 금방 찾아와요. 근데 삼전동에서 요즘 어르신들 갑자기 없어졌다는 재난 문자 올라오지 않나요? 네. 89세 김땡땡 할아버지 인상착의 해가지고 나가시면 어떻게 찾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요런 데 모신단 말이에요. 실제로 초고령화 사회가 아니라 초고령화 사회가 됐기 때문에 이런 보험에 대한 니즈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근데 이런 보험들의 특징이 또 뭐가 있냐? 시간이 지나면 한도가 내려가. 보험료가 비싸죠. 실제로 아직 치매 인구가 가입하신 분들에서 치매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진 않았기 때문에 보험료가 많이 올라가진 않았어요. 근데 보험사에는 보험 계리사라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렇게 가입을 시켜서 똑같이 20년이 지나고 나면 보험회사에서 손해율을 감당할 수가 없겠다라는 계산 판단이 나오면 무슨 짓을 하냐? 판매 상품 내려갑니다. 상품 내려가요. 자, 여기 재직하신 지 5년 이상 되신 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한화생명에서 치매보험 처음에 나왔을 때 중증 치매 진단 받으시면 매월 100만 원인가 200만 원씩 주는 거였어요. 간병비 명목으로, 생활비 명목으로. 언제까지? 돌아가실 때까지. 그거 판매 딱 한 달인가 되고 끝났어요. 제가 내부에서 이제 알만한 분을 통해서 이제 얘기를 들은 결과로는 하나생명 계리사들이 난리가 났었대요. 왜냐하면 예전에 그 컨셉의 상품들이 뭘로 판매가 됐죠? 치매 통장으로 판매가 됐었어요. 10년, 20년 납부를 끝내고 나면 환급률이 150%, 130%가 넘어가니까 아, 이거 큰일 난다고. 이거 판매하시면 안 된다고. 싹 다 내리고 판매가 안 됐고, 다른 회사도 ING 그때 당시 이제 지금 오렌지도 판매하다가 내리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상품이라고 다를까? 다른 상품이라고 다를까? 자, 대상분들, 자, 여러분들 오늘 교육은 머릿속에 뭘 떠올리셔야 되냐면 이 상품을 절판한 사람을 계속 떠올리셔야 돼요. 네? 오늘 교육, 상품 교육 드리는 거 아니고 세일즈 소개해 드리는 게 아니라 이거를 알려드리는 동안 계속 머릿속으로 40대, 50대, 60대, 내가 1, 3, 12 하는 우리 고객님들 중에서 대상이 될 만한 고객님, 혹은 20대, 30대 내 동창생, 동기생들 중에서 어머님 중에서 치매 노인을 모셔본 경험이 있거나 어르신을 오랫동안 모셔서 고생을 했었던 경험이 있었던 분들한테 제안하시면 진짜 좋은 상품이에요. 네. 자,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KDB가 또 사고를 쳤습니다. KDB가 진격의 KDB가 사고를 또 쳤습니다. 저희 KDB가 이번에 또 좋은 상품이 나왔어요. 누군지 아시죠? 연락을 받지 못한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고요. 네, 그분이 떠올렸네요, 그렇죠? 네.
KJ라고 KK 지점장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제 KDB에 계시는 이유를 알 것 같아요. KDB가 사실 저변이 엄청 넓은 회사는 아니에요. 근데 상품이 진짜 기가 막히게 좋아요. 단기납 종신의 장점이랑 5% 단리로 최저 보증을 해주는 변액 연금의 장점을 합쳐버렸어요. 자, 형태는 세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자, 이걸 모를 만한 FA님들이 계실 것 같으니까 짧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여러분들, 종신보험의 가장 큰 단점이자 아쉬운 점, 첫 번째, 왜 죽어야지만 나와? 안 죽으면 안 나와? 첫 번째. 두 번째, 납입기간이 너무 길어. 납입기간이 너무 긴데, 납입을 다 해도 100%가 될지 안 될지 몰라. 그쵸? 납입기간을 7년을 내고 3년을 거치하면 130%가 된대요. 5년을 납부하고 5년을 거치하면 130%가 되고 7년을 완납하고 3년을 거치하면 127%가 된대요. 20년, 15년으로 길었던 납입기간을 반토막 혹은 3분의 2토막으로 줄였습니다. 자, 납입기간 긴 거에 대한 불만을 해소했고 해지 환급률이 100%가 넘어간 부분으로 100%가 안 되는 거에 단점을 해소했어요. 그렇죠? 심지어 냅두면 보험료도 올라가는데 그 중에서도 연금을 자기는 곧 죽어도 나는 세상이 두 쪽이 나도 연금을 무조건 해야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죠? 그런 분들한테도 판매하기 좋은 상품이 출시가 됐다는 거죠. 자, 요 상품인, 요 형태의 상품인데요. 자, 잠깐만요. 자, 여러분들. 잠깐만 집중해 주세요. 5% 단리를 최저 보증해주는 변액연금의 가장 큰 단점을 뭔지 아세요? 장점은 세상이 두 쪽 나고 변액 수익률이 완전 저 밑바닥을 찍더라도 내가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은 가입을 하자마자 확정이 돼요. 5% 단리로. 그러니까 변액에 대한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어. 단점이 뭔지 아세요? 연금으로 안 받으면 무조건 마이너스예요. 연금으로 안 받으면 무조건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형태는 5% 단리 최저 보증을 해준다고 하는데 어느 시점에 맞게 해주냐면 연금 개시 시점에 맞게 해주니까 그 전까지 내가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손해를 보고 눈물을 머금고 해지하던가. 근데 얘는 그 단점도 해결된 상품이에요. 연금 개시되기 전에 이미 100%가 한번 넘는다고. 7년 완납하고 3년 거치하면 100%가 이미 넘어버렸네? 이때 써도 되고 안 써도 돼. 근데 이걸 연금으로 개시해? 그러면 5% 단리 연금의 장점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걸 왜 안 해? 하지 마. 딴 사람한테 하라고 하면 되니까. 과감하게 세일즈해도 되는 상품이에요. 아주 기가 막힌 상품이에요. 자, 요거는 KDB 버팀목 프리미엄뿐만 아니라 그 단기납 종신들 중에서 납입을 다 끝내시고 나면 뭐가 되는 상품? 금리 연동형 종신보험 혹은 연금으로 전환되는 상품들에 활용하시는 방법이에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납입을 다 끝내고 나서 피보험자를 변경해 주는 거야. 아들로. 그래서 연금을 받는 기간을 뭐 최대한 뭐 많이 쓰거나 이거 활용하는 방법에 대한 부분을 뭐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제 연금을 물려주는 컨셉으로 하시는 거죠. 약간. 네. 이게 예전에 유니버셜 종신이나 이런 거에도 되게 많았어요. 근데 이게 단점이 있어. 설명하는 사람이 설명을 못하거나 앞에 있는 사람이 알아듣지를 못하면 이거는 약간 돼지목의 진주목걸이 같은 상황이라서 요거는 잘 활용하면 엄청 좋은 상품이에요. 근데 제가 이거 자영업 하시는 사장님한테 설명을 드렸었어요. 피보험자 변경하면은 저축성보험으로 바뀌는 종신 있고 유니버셜 종신으로 바뀌는 종신, 상품 있고 연금으로 바뀌는 종신이 있어요. 근데 이게 하면은 엄청 큰 장점이 자, 증여 플랜으로도 할 수 있지. 이거는 정말 카멜레온 같이 어느 곳에 붙여놔도 활용할 수 있는 상품이니까 이거 끝나고 나서 김우중 지점장님의 또 특강이 있으니까 이것도 이어서 들어볼게요. 여기까지만 하고 또 넘어가겠습니다. 기가 막히게 판매가 됐습니다. 네. 자, 절판 드라이브 걸어야 돼요, 여러분들, 이거. 네. 뉴 알차고 행복한 플러스 종신 같은 것도 뭐 있는데, 이게 요지가 뭐냐면, 세법이 바뀌어가지고, 결혼 전후로 해서 뭐 1년, 2년 내에 아빠가 자녀한테 증여해줄 수 있는 게 비과세로 최대 5억인가요, 지금? 뭐 그렇게 늘어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결혼을 이미 하고 애까지 낳아가지고 왜 안 주시지? 3억 9천을 왜 안 주시지? 네, 주실 때가 된 것 같은데. 네, 농담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이때 아버지가 가입을 해 주셨다가 거치하시고 요런 거를 이제 자녀한테 피보험자 전환해 주면서 증여해 줄 수 있는 컨셉이 있다. 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갈게요. 환급률 같은 거. 네. 자, 생보사에서 대단히 지금 뭐 정말 손생보사에서 GA사에서 오랫동안 근무하셨던 분들은 생명보험사에서 이런 상품을 출시했어? 좀 당황하실 수도 있어요. 예. 저도 일을 생보사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사실 이런 보장에 대한 경쟁은 손보사에서나 있던 일이에요. 예. 종신보험이 판매가 안 되거나 이제 그쪽에 재미가 없다 보니까 시장의 니즈에 좀 발맞춰서 상품들 출시가 되고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잠깐 볼게요. 하나생명에서 급여재활 치료비 특약이 나왔습니다. 예. 제가 이게 지금 충격적이네요. 다소 충격적인 상황이에요. 생명보험사에서 급여재활 치료비가 나왔다. 자, 급여재활 치료비라는 게 뭐냐? 상해로 인해서 요런 치료를 받으시면 받으시고 요거 받으시면 한 번에 6만 원씩 받으실 수가 있다. 자, 여러분들 잠깐만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활 의료비에 대한 생각 나쁜가요? 좋은가요? 자, 이럴 때는 우리는 과거를 또 돌이켜 보시면 돼요. 자, 신한생명에서 예전에 어린이 보험에 특정 질병 통원비라는 특약이 있었어요. 엄마들이 난리가 났었어. 그때 그 당시 어린이 보험일 때 뭐 30세 만기, 20세 만기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질병이 뭐냐면 급성 상기도염 이런 거예요. 기도 위쪽이 부었다 소리야. 감기잖아요. 애기들 지금 병원 가면 3,000원도 안 나오거든요. 비급여 진료 크게 뭐 비싼 거 안 받으면. 애기들 데려가서 3,000원도 안 쓰고 얼마씩 받는 거야? 통원비로 10,000원씩 받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말만 잘하면 되거든.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뭐 집에서 발목을 삐었다. 상해 코드를 받고 해당 질환으로 치료를 받으면 얼마를 받는다? 한 번에 6만 원씩 받는다. 나쁜 게 아니라 엄청 좋은 거예요. 엄청 좋은 거. 그렇죠? 모랄이 있기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감원에서 분명히 통제를 걸 거예요. 네. 자, 옛날 얘기 자꾸 하게 되네요. 요실금 하면 떠오르는 보험이 하나 있어요. 일을 오래 하신 분들은. 그렇죠. 삼성 여성시대 보험이에요. 지금 요실금 수술 원래 면책인데 방광염 코드를 엮어가지고 보장을 해주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그것도 잘 지급을 안 해주려고 되게 애를 써요. 막. 예. 방광염은 이게 요실금은 사실 그냥 뭐가 원인이 돼서 오는 질환이라기보다는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되게 말 못할 고민이시지만 보통 출산 혹은 갱년기 근처에 가시게 되면 많이들 겪으시는 질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걸로 수술을 하는데 이게 보장이 안 되는 경우는 왜 그러냐? 질성형 수술 같은 이쁜이 수술을 하거나 이런 걸 같이 하기 때문에 성형외과나 그런 데서 부인과에서 하기 때문에 보장을 안 해주는 경우도 있고 다음은 그냥 요실금 자체를 면책을 때려버린 회사들도 있어요. 근데 흥국생명에서 12월 딱 2주 동안만 요실금 수술비를 140만 원으로 풀었다. 나쁘지 않아요. 자, 여기 좀 듣고 계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서 흥국생명 좀 한 번만 더 이제 강조해 드리자면 저한테 제가 썸머 갔다 왔는데 매니저께서 저한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수술비가 대상포진이랑 고고당이 있어도 인수가 된다. 네, 고고당이 있어도 인수가 되고 플랜이 따로 신설이 됐는데 보험료 비싸지 않다. 네. 60세에 요실금 수술비 100만 원 넣고 주계약은 뭐 후유장애 같아요. 네. 종수술 넣고 연계조건 재해사망 5천만 원 넣고 27,000원 정도면 사실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네. 종수술이랑 이렇게 요실금 수술비 넣고 여기다 대상포진 같은 거 넣어주고 하면은
여러분 대상포진 되게 무서운 질병인 거 아시죠? 대상포진이 물집 올라오는 질병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신경계에 심각한 후유증이나 부작용을 남기고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면 후유증으로 최대 사망까지 할 수 있는 질환이에요. 대상포진이 그냥 물집 생기는 게 아닙니다. 예, 신경통이 오는 질환이에요. 신경에 문제를 일으키는 질환, 대단히 무서운 질환이에요. 그리고 면역력이 약해진 어린 사람이나 노인, 어르신들한테 대단히 많이 발병하는 거기 때문에 대상포진 진단비까지 넣어주면 좋다. 얘기 드리면서 흥국생명이 지금 요 인수 조건이 되게 많이 완화가 됐죠. 예, 그런 것도 선심사 제도도 있기 때문에 생보사에서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활용하시면 되게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사실 흥국생명이랑 동양생명에서 인보험이 많이 팔리기 전에 미래에셋에서 헬스케어 건강보험, 헬스케어 안보험이 되게 많이 팔렸어요. 갱신형인데도 불구하고. 왜냐? 야, 유사암을 4천만 원까지 넣는데 이거밖에 안 나와? 보험료가? 이런 걸로 엄청 팔렸어요. 저도 친지분한테, 저희 와이프의 사촌 언니의 신랑이죠. 그러니까 저한테 동서지간 되시는 분한테 이걸 보여드렸는데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보험료 이거밖에 안 하냐. 근데 형님, 제시대로 갱신형입니다. 그러니까, 아유, 30년 갱신형짜리면 괜찮죠. 그때 그래가지고 체결을 하셨거든요. 근데 요것도 보면은, 뭐, 정기보험도 있고, 암내심 119 플랜이라고 있는데, 9는 뭐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갱신형, 비갱신형에, 이거는 보험료가 사실 저렴하진 않네요. 예. 이게 이제, 헬스케어가 이 E&O 간편에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비싸서, 일단은 내가 여기저기 다 알아보다가 안 되면 이제 그 회사까지 간다 생각을 해주시고, 자, 여러분들, 이걸 보셔야 돼요. 항암 중에서 중입자 치료가 지금 뉴스에서 뜨고 있어요. 네. 중입자 치료가 뭐죠? 이게 뭐야, 그게? 중입자를 이렇게 빵 매우 빠른 속도로 때리는 거야, 암세포를. 네. 한 대 맞으니까 그냥 기절하는 게 아니고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속도로 암을 때리는 거예요. 중입자로. 빠바바바바바박 때리니까 사람은 아무것도 피 흘리는 것도 없고 부작용도 없는데 들어갔다 나오니까 다 해결이 됐어. 이게 바로 중입자 치료의 그냥 조용한 그냥 쉽게 설명드리면 이건데요. 문제가 뭐냐면 항암 방사선에서 중입자를 관련해서 보장을 하는 회사가 삼성생명이 있다. 뭐 이런 내용인데, 자, 이게 네, 네. 삼성생명 사장님,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네. 네. 노인돌봄의 수요가 이제 늘고 있어서 요양보호사 시험이 응시가 뭐 증가하고 있다. 자, 이것도 사회 풍조죠. 생명보험사의 다사랑, 실속치매, 실속케어 치매 간병. 자, 요거 세 가지에 격도를 하고 있다. 자, 첫 번째, 인지지원 등급. 요거 맹점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인지지원 등급은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네, 인지지원 등급은 데이케어 센터별로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많지 않아요. 우리가 30명, 30명까지 여러분들, 데이케어 센터, 주야간 보호센터는요,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무한이 아니에요. 전문인, 요양보호사가 10명이면 거기에 비례하는 인원까지만 수용할 수 있어요. 네. 인지지원 등급이라고 해서 이제 오락가락 하시는 분들, 완전 초기 치매가 시작되신 분들로 생각하시면 되게요. 장기요양 등급 5등급이 아니라 그 등급 외를 받을 만한 분들이 밑에 센터 규모 정도면 2분밖에 못 들어갑니다. 2분밖에. 이미 사람들이 꽉 차 있으면. 그쵸? 그러니까 이게 약간의 맹점이 있는 거예요. 네. 장기 인지지원 등급까지 보장을 한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한 거다고요? 이 사람들이 주야간 보호센터의 서비스를 받았을 때 보험금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보다 인프라가 많이 확충이 되고 발달이 되면 가능하겠지. 인지지원 등급은 다 가셔야 되니까. 그런데 이런 맹점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생각을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치매보험은요, 보험료가 저렴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판매하는 사람이 어떻게 판매 니즈와 함께 하냐 차이예요.
한 번 받고 끝날 진단비가 중요하겠습니까? 아니면 어르신이 돌아가실 때까지 매월 발생하고 있는 장기요양 관련된 비용을 돌아가실 때까지 나오는 게 중요하겠습니까? 어떤 게 중요한가요? 생활비가 중요하죠. 근데 진단비를 1억씩 주면 어떻게 돼? 또 얘기가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치매에 걸린 사람의 평균 생존율이 8년에서 10년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 앞으로 적게는 80만 원에서 매월 100만 원이 든다고 하면 1년이면 1200이야. 10년이면 1억 2천이야. 그쵸? 그러니까 생활비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비싼 치매보험을 업셀링해서 팔잖아요. 그쵸? 아닌가요? 맞잖아요. 근데 그거 단점이 또 뭐예요? 중증으로 진단을 받았을 때만 뭐 생활비가 많이 나온다는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끊임없는 회사와 상품 사이의 창과 방패의 싸움이에요, 이게 진짜로. 하지만 여러분들 보험료가 중요한 게 아니다. 치매보험은 결국엔 치매 걸린 어르신을 모시는 가족들의 경제적인 사정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핵심이 제일 중요한 거다. 그러면 판매하기가 좀 더 쉬워질 겁니다. 다음입니다. 뭐 이런 거 그냥 넘어갈게요. 확인하세요, 따로. 치아보험. 네. 치아보험은 보장 잘 나가는 것도 중요한데 또 뭐가 중요한가요? 감액기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저희 가족이 이제 저희 가족이 좀 이상한 여자예요. 네. 저 맨날 장난치거든요. 저희 와이프가 이상한 여자거든요. 이상한 여자. 치과 가는 이상한 여자. 네. 안 웃으시네요. 죄송합니다. 네. 근데 이제 다음에 또 치과를 가야 될 수가 있을 것 같으니까 치아보험 미리 가입을 해 주셨어요. 저희 와이프께서. 이제 감액기간 확인해 보니까 M사도 있고 다른 회사도 있는데, 네. 뭐. 자, 요것도 이제 여러분들 연금 저축을 가입하시는 분들이 있고, 연금 보험을 가입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사실 연말 정산 때문에, 세액공제 연말 정산 때문에 연말 그거 좀 혜택을 받으시려고 이거 가입들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연금저축을 굳이 보험사에서 왜 가입하죠? 네. 솔직히 얘기해서 그냥 연금펀드 가입하는 게 훨씬 낫지 않나요? TDF 같은 거? 네. 저는 좀 차라리 그럴 거면은 그거 딴 데로 돌리고 아니면 연금저축 해주던가 아니면 뭐 소비를 좀 다른 데로 집중시키든가. 그리고 여러분도 돈 많이 벌어도 많이 쓰면은 그렇게 세금 많이 안 내요. 그분이 돈을 많이 안 쓰시는 거예요, 사실. 소득에 대비해서. 예. 그거 나중에 세무사랑 상담 한 번만 해보면 다 나오거든요. 신용카드 많이 써야 되는 거. 현금보다 신카 많이 쓰고. 뭐, 저도 기부까지 해봤어요, 저도. 기부금 내니까 또 연말정산 세액공제 또 되더라고요. 그 비과세 연금보험. 장점이자 단점이 뭐가 있냐. 10년 채우고 연금으로 50세 때 받아야지 비과세 혜택 받을 수 있잖아요. 그쵸? 근데 중간에 해지하면 이자소득세를 다 뱉으셔야 되는 거고. 연금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저는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좋은 상품도 있는데 연금은 죄송하게도 한 달에 100만 원씩, 200만 원씩, 300만 원씩 낼 거 아니면 사실 해서 좋은 일이에요. 소득 대체가 안 되잖아요. 아니 100만 원짜리 연금 들어가지고 무슨 소득 대체가 돼요. 소득 대체 할 수 있는 방법 하나 있어요. 일찍 들기. 20대, 30대 사회생활 하자마자 연금 들면은 30만 원짜리 들어도 괜찮아. 60세 때 이후에 연금 개시한다고. 근데 50세에 연금을 가입하시는 분이 10만 원짜리 연금 가입해서 누구 좋은 일이에요, 그게? 그럼 보험사 좋은 일이에요, 보험사 좋은 일. 그럴 거면 차라리 뭘 해라? 단기나 종신을 가입해라. 훨씬 낫지. 연금 받을 때까지 기다릴 필요도 없고. 그쵸? 연금 넘어갈게요, 그냥. 자, 생보험 여기까지 하고요. 자, 손보입니다, 여러분. 네, 손보가. 자, 네, 이거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결국에 손보가 계절, 시즌 이슈를 되게 많이 타는 회사들이잖아요. 그쵸? 이게 요지가 뭐냐면, 지금 보험료가 많이 바뀔 예정이다. 보험료가 바뀔 예정인데, 이 얘기도 사실 왜 한지를 잘 모르겠어요. 뭔 얘기야? 네. 이해하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335 상품이지만 실제로 보험료가 355 정도 수준이다. 보험료가
몇 달 전보다 저렴해졌다 소리예요, 지금. 간편보험의 보험료 수준이 괜찮다 소리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뭐예요, 이게? 12월 달에 지나가면 보험료가 오를지 안 오를지 모르는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오른다고 판단을 해 두셔야 돼요. 절판에 대한 부분의 문제가 아니라 12월 달에 보험이 되게 판매가 많이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손해를 메꿔야 된단 말이에요, 회사에서. 그쵸? 그러니까 보험료를 올릴 수밖에 없어요. 상황이 그렇게 돼 있다고. 근데 이거를 고객한테 설명은 해줘야지. 고객님, 12월 달에 보험 되게 많이 판매될 거예요. 오른다고. 그쵸? 마법의 멘트 있잖아요. 지금 10,000원 아끼시고 내년에 그럼 얼마나 올라요? 안 그래도 제가 지금 상담 시작하기 전에 누가 물어보더라고. 내년에 보험이 오를 예정이니까 건강하신 이번 달에 건강하시니까 지금 빨리 하시죠. 얘기해 드렸거든요. 얼마나 올라요? 그러더라고요. 보통은 작게는 10%에서 정말 많을 경우 30%까지 오르는 경우도 있는데 10만 원 정도 보험료로 계산을 했을 때 월 보험료가 10,000원이 오른다고 하면 그 20년으로 계산하면 240만 원이고 우리 가족이 4명이면 5명이면 1,000만 원 이상이 올라가는 거니까 자녀의 한 학기 등록금이 보험료로 날아가는 효과가 발생하죠. 보험 차량 계약을 그랜저로 할 수 있었는데 소나타로 내려가는 효과가 발생하죠. 그렇죠? 뭐 요런 게 비유를 하면서 이번 달에 땡기셔야 된다. 요지는 하나, 보험료가 이번 달에 오히려 저렴해졌다. 네. 그리고 뭐 간편보험 플랜 나와 있는데 요거는 개인별로 찾아보셔야 돼요. 왜냐면 이게 된다고 해가지고 내가 했어요라고 하시는 분들이 이제 막 있어요. 막, 나 입원만 해도 수술만 아니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 한데, 첫 번째는 고객님이 우리한테 말하지 않은 질환이 있어요. 그쵸? 케바케야. 그쵸? 속 터지죠, 갑자기. 보험, 이 사람 가입만 하면 된다. 막 설계 다 해가지고, 막 20만 원 계약해야지. 가가지고 딱딱 내밀었는데, 상병 이력이, 다다다다다다다다다 기분 나빠졌어. 진짜. 네. 속상하죠. 엄청 속상하죠. 이거 보면 속 터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뭐만 아니면 오케이 이렇게 하실 게 아니라 사실 이런 간편 상품들 진행하실 때는 제일 중요한 거 고객님들 만나셔가지고 뭐 하셔라? 고지 의무, 알릴 의무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깨끗하게 좀 많이 물어보셔라. 그러고 나서 확보하라. 이렇게. 상품전략연구소에서 추천하는 거 제외하고 네, 뭐 이렇다는데 자, 여러분들 진짜 지금 보험회사에서 통합암으로 경쟁을 아주 크게 하고 있어요. 예전에 암 진단을 받으면 한번 지급이 되고 끝났어요. 더 줄 수 있는 게 없어. 네. 근데 다 나눈 거죠. 걸릴 수 있는 암들을 싹 다 나눠가지고 얘도 받고 쟤도 받고 얘도 받고 그래서 최대 30회까지 받을 수 있다고 이제 메리츠에서 광고를 하고 있는데 보장적인 측면에서 나쁘지는 않다. 네. 근데 물론 사람이 30번의 암에 걸리면 죽여달라고 하겠죠, 자기를. 네. 암 치료는 되게 고통스러워요, 여러분들. 암 치료를 저희 가족에서만 2번을 받으셨고 저희 아버지 친구분께서 유방암 진단을 받고 팔까지 전이가 돼서 팔 근육을 다 절제하는 수술을 받으셨어요. 그러고 제가 20살이 되던 해에 진단을 받으시고 3년, 4년 전에 제 결혼식에 와서 인사를 드렸고 그리고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피부암으로 전이가 돼서 발가락이 갑자기 검해지더래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런 암이 과연 뭐가 필요하냐에 대해서 물어보신다고 하면 저는 이렇게 대답할래요. 암 치료의 퍼펙트한 마스터 플랜은 하나예요. 첫 번째, 진단을 받으셨을 때 진단비를 최대한 많이 받는 것. 표적항암, 면역항암 수술 혹은 통원을 하실 때도 입원을 하셨을 때도 어떤 치료를 받을 때도 보장을 잘 바꿔줄 수 있게끔 구성을 잘 해드리고 만약에 그분의 암이 재발하거나 전이했을 때 보험금을 받을 수 있으면 참 좋을 거고요. 추가로 그분께서 다른 원발암에 걸리게 돼도 보험금을 받으면 더 좋겠죠. 마지막으로 그렇게까지 했는데 결국에서 하늘에서 허락하지 않으셔서 그분께서 돌아가셔야 된다고 하면 적어도 병원이 아니라 좀 더 공기가 맑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옆에 두고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면서 돌아가실 수 있게끔 마지막 보험금을 지급해드릴 수 있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이게 암 보장의 마스터 플랜이에요. 사실 우리는 고객님의 주머니 사정이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암진단금 요 정도면 괜찮겠지 하고 설계를 마무리합니다. 왜? 현실적인 문제예요. 암진단만 권유할 거야? 그 사람이 뇌가 걸릴지 허가 걸릴지 질병이 걸릴지 상해가 걸릴지 모르는데 그 사람이 쓸 수 있는 돈이 10만 원, 20만 원밖에 없어. 난 최선 다했어. 내 잘못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이라는 게 있어요. 참 암은 뇌와 심장질환 같이 갑자기 돌아가시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반대말은 뭐냐면 치료가 언제 끝날지 모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암이라는 게 완치까지. 마음을 졸여가면서 돈도 되게 많이 들죠. 최근에 유방암 진단 받으셔가지고 보험금 청구에 대해서 7천만 원 정도 지급해드린 여성 61세 여성분 계세요. 아산병원에서 유방암 진단받고 지금 표적이랑 면역항암 지금 하고 계시거든요. 표적이랑 면역항암 지금 치료하고 계세요. 그분이 7천만 원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불안해. 이제 종양 크기가 많이 줄어들어서 수술만 하시면 되거든요. 더 나올 수 있는 거 없냐고 물어보세요. 암 진단을 받으면 처음에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지? 왜 이렇게 괴로운 일이 생겼지? 왜 하필이면 나야? 이렇게 원망을 하다가 치료를 시작하게 되면 가장 먼저 크게 드는 궁금증이나 마음이 뭐냐면 경제적인 사정에 대한 고민이 생긴대요. 그분 아우디 센터에서 미화일 하시는 여사님이세요. 거리가 많지 않잖아요. 관뒀단 말이에요. 남편분 차량 정비 사업 하시다가 망해가지고 신용불량자 돼 있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결국에는 그분한테 제일 좋은 건 뭘까? 어떤 상황이 닥치더라도 보험금을 최대한 많이 줄 수 있는 게 좋다. 통합암뿐만 아니라 암보험만큼은요, 여러분들 표적항암, 면역항암 나왔을 때 되게 많이 싸웠어요, 설계사들끼리. 야, 그 암은 표적항암, 면역항암 치료 안 해. 임상에서 아직 효과가 없으니까 적용하기가 어려운 것 뿐이에요. 그쵸? 근데 요즘 웬만하면 표적이랑 면역이랑 섞어서 웬만하면 다 해요. 다. 웬만하면 하려고 해요. 근데 못하는 이유가 뭐야? 아, 비싸니까. 근데 10,000원, 20,000원짜리 표적 항암 치료 추가 하나만 해주면 그 사람한테 지급되는 돈이 7천만 원, 5천만 원, 1억이면 그걸 왜 안 해줘요? 해주셔야 됩니다. 네. 그거 얘기 드리면서 그러면 또 우리가 제가 무슨 쉽교육하는 거 아니잖아요. 절판에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뭐 생각해야 된다? 지금 이 순간 통합암을 가입하지 않으셨거나 표적항암, 면역항암이 추가가 안 된 고객님이 계시면 보험료의 한도가 최저보험료가 없거나 면역항암을 해당 플랜에서 추가할 수 있는 플랜이 있다면 찾아서 제한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12월 절판을 무조건 액수를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피보험자 수를 최대한 많이 모집하셔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자, 왜? 3월 달에 절판 한 번 더 할 겁니다. 4월 달에 보험료가 오른다는 이유로. 그럼 지금부터 농사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이 어떻게 만나면 보험 얘기만 해요. 그렇죠? 사람이 어떻게 면전에 들이밀고 보험 얘기만 하냐고요. 지금부터 농사를 지어야지. 근데 그 농사를 짓는 방법은 피보험자 수를 단 하나 조금 10,000원, 5,000원짜리라도 걸어놓고 시작하시는 거예요. 네. 롱런 하시는 분들의 특징은 뭐가 있냐면은 고액 건수는 모르겠어.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어. 근데 고액 건수가 많은 사람보다 소액 건이라도 피보험자 수가 무지무지하게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소개로 영업합니다. 10,000원짜리 소개받기 되게 쉬울 거 아니겠죠. 자, 이거 머릿속에 생각하셔야 돼요. 자, 넘어갈게요. 네. 자, 이게 지금 회사들도 바로 보장해준다는 뭐냐. 원래 암보험은 가입하고 90일 동안 보장을 안 해주는 면책기간이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몇 개 회사가 저희 감액, 면책, 리스트, 요런 게 있어요, 요런 게. 그렇죠? 이런 게 생겼단 말이에요. 대단하지 않나요? 대단한 것 같아요. 네, 좀 이런 것도 생기고. 지금 롯데도 종료, 한화, 현대, 흥국 좀 종료 예정이라고 하네요. 그러면 사실 저라면 이런 면책이나 감액이 없는 고객들을 찾아다니면서 추가 제한할 수 있는 방법 뭐가 있을까? 검진권. 검진권. 제가 저희 사업계획서 메이킹 준비할 때도 실어놨던 멘트인데
부재 DB 중에 검진 DB, 부재 DB랑 검진 DB랑 내 고객님들 중에서 소개 안 해주신 분이랑 기계학자랑 지인들 계시잖아요. 그분들한테 전화해서 접촉할 수 있는 방법 뭐가 있냐면 내년에 언제 검진을 받으셔도 상관은 없는데 올해 예약을 하시는 분까지만 무료로 제공해 드린다고 하고 있어요. 네. 혹은 올해 안 받으시면 취소된다. 그러니까 검진 당첨되신 분은 그렇게 하고 검진을 아직 접촉이 안 된 분들은 선생님 죄송한데 올해 예약을 하신 분들에 한해서만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다. 내년에 언제 받으셔도 상관은 없어요. 대신에 올해 예약분까지만 올해 예약하시는 분까지만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는데 이게 회사에서 무차별적으로 남발하면 안 되니까 고객님 꼭 만나서 검진권 제공한 거 확인해서 보내라고 하더라고요. 꼭 만나 뵙. 잠깐 5분이면 되니까 잠깐만 뵙죠. 하고 만나 뵙고 검진권으로 감액이나 면책이 없는 보험을 제안하는 건 어떨까 싶어요. 네. 여러분들 지금 제가 상품 소개해 드리는 자리보다는 이 상품으로 어떻게 절판할지를 알려드리고 있어요. 한번 해보세요. 이게 생각보다 괜찮다니까요, 여러분들. 자, 뭐 이게 각 회사별로 있습니다. 한화, 흥국, 현대, 롯데, MG 이렇게 있습니다. 네, 암 바로 보장 되는 거. 보험료도 그렇게 생각보다 비싸진 않다. 자, 유병장수 시대라고 하는데 근데 이게 사실 조금 이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가입할 수 있는 상품들이에요. 네. KB, 현대, 한화, MG에 실버 혹은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가입할 수 있는 플랜이 이제 신설이 됐죠. 자, 요런 보험들의 뭐 이제 보험료가 저렴하다. 네. 한도가 근데 조금 아쉽긴 하죠. 네. 네, 뭐 방사선 치료비나 뭐 이런 약물 허가 치료비 이런 거, 표적이나 면역이나 이런 거. 자, 여러분들 집중을 잘 하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이거 선물 드릴 거라고 본부장님이 걸어주셨는데 졸지 말고 우리 좀만 집중합시다. 다 힘든 거 알아. 네. 나 지금 서머 갔다 와가지고 좀 해롱해롱 거리시는 분들 많은데 그럼 서머 가겠습니까? 네, 계속 하겠습니다. 자, 뭐 MG 플랜 나왔고요. 오토바이 사고, 이륜차 보험, 이륜차 운전자 보험 있잖아요. 하실 분들 하세요. 네. 하실 분들 하세요. 근데 저는 이거 조금 유사운송 하시는 분들한테 제안하면 조금 유지에 좀 부담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거는 이제 본인 감안하시고 여러 가지 특성 때문에. 자, 넘어갈게요. 자, 마지막입니다. 퀴즈를 내겠습니다. 동파를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이 어떤 보험이죠? 매니저들 손들지 마세요. 네. 동파를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이 무슨 보험이 있나요? 손들고 얘기하세요. 손들고. 네, F님. 무슨 화재보험? 그렇죠. 네. 선물 드리겠습니다. 네. 앞으로 잠깐 나올게요. 네. 지금 화면에 찍히고 있기 때문에 잉카 다이어리가 되게 이뻐요. 이번에 나온 게 축하드립니다. 네, 네. 자, 이거요. 제가 말씀드릴 이유가 있어요. 자, 잘 보세요. 동파 이제 원하지 않아도 계속 나와. 지금 일부 몇 개 지역에는 순살 아파트라고 있잖아요. 네. 지하 주차장 무량판으로 개조해가지고 순살 아파트. 네. 그런 아파트도 있고. 근데 그런 아파트 많으니까, 자, 이게 뭐 여러 가지 제가 이제 썰이기도 한데, 코로나 이후에 건축 자재 단가가 너무 많이 올랐어요. 난림공사도 많았고, 그래서 코로나 전이랑 후에 지어진 아파트에 약간 차이가 좀 심하대요. 네. 일명 메이커 아파트에서 지었어도. 뭐 요건 이제 뭐 저희 아파트도 국토부에서 와가지고 이제 전수조사 하고 있더라고요. 지하 주차장 이렇게 하나씩 보면서. 근데 이제 결국의 문제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면 우리 집을 지나가고 있는 수도관 이런 데 동파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동파 사고는 뭐냐? 누수사고예요. 누수사고. 그럼 누수사고를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이 과연 어떤 게 있냐? 주택화재 보험이 있다.
근데 자, 여러분들 한 번만 들으면 돼. 한 번만. 자, 눈 뜨시고 눈 크게 떠. 네, 한 번만 들으면 돼. 제가 주택화재보험으로 메리츠 클럽 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집중하세요. 주택화재보험으로 메리츠 클럽 하면 무슨 일이 발생하죠? 20만 원 했어. 무슨 일이 발생해요? 30만 원 했어. 무슨 일이 발생해? 자, 여러분 잠을 깨야 되니까 얘기 드릴게요. 주택화재보험으로 내가 메리츠 같은 회사 걸로 30만 원을 했어. 30만 원을 했다고 치자고요. 그러면은 인카에서 주는 상생지역은 시책비가 얼마예요? 230%잖아요. 그쵸? 인카에서 주는 게 그거죠? 그러면 반대로 뭐야? 메리츠 자체에서 주는 게 몇 %예요? 지금 시책이 한 900% 되지 않아요? 얼마야? 주택화재보험 30만 원어치만 팔아도 그 정도 되나요? 1130%잖아요. 계산해보세요. 1130%면 얼마? 그쵸. 330 이런 거잖아요.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잘 보라고. 주택화재보험이 비싸요? 안 비싸잖아. 보장보험, 보장성보험 리모델링 할 때 한 건씩만 권하라고요. 그리고 내 고객님들 중에서 주택화재보험에 급배수랑 일상생활 배상 책임 둘 다 안 들어가 있는 고객님들 계실 거란 말이에요. 하나씩만 권하세요. 근데 그게 메리츠면 더 좋아. 그게 메리츠면 더 좋다고요. 메리츠가 지금 그 사실 어디서 돈이 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메리츠 걸로 30만 원을 하면 돈이 되게 다음 달에 많이 들어요. 근데 그게 지금 사람들이 딜레마에 빠졌어요. 인수 문제도 그렇고 보험료적인 문제도 그렇고 보장 범위에 대한 문제도 그래. 근데 그거 언제까지 따지고 일할 거예요? 그런 거 따지면 일 못 한다니까. 여러분들 생보사 있으면은 예전에 제가 장교 후보생 시절에 저희 훈육관님이 저한테 그런 말 했어요. 야, 군인은 말이야. 군인은 외계인이 쳐들어와도 손에 들고 있는 게 대검 한 자루밖에 없거나 맨손에 있더라도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야. 아니 목숨 걸고 싸우는 게 그게 군인이야라고 했는데 우리 군인 맞잖아요. 고객 만나면 제안하고 권유하고 가입시켜야 되는 거. 그러니까 조건을 따지지 말고 근데 우리가 고민하는 거 GA 대리점 설계사니까 적어도 고객이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보장을 받을 수 있게끔 해주면 좋겠다는 일념하에 좋은 상품을 제안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나는 그래서 M사는 아니야, E사는 아니야 이러면서 비교를 자꾸 하게 되잖아요. 그쵸? 그런데 더 좋아. 이 회사가 왜 좋냐면 주택 물건이나 해당 물건이 오래되고 노후되면 원래 누수 특약이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간다고. 근데 제한이 없어. 제한이 없잖아요. 그쵸? 지금 머릿속에서 막 팽팽팽 돌아가야 돼. 지금 머릿속에 리스트가 그려져야 된다고. 타사는 20년 넘거나 30년 넘으면 인수를 안 해줘. 연립이나 이런 게 안 되는 회사도 있어.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립니다. 주택화재보험으로 다음 달에 300만 원 넘게 받는 방법 알려드리는 거예요, 지금. 자, 보세요. 메리츠로 10,000원, 20,000원씩 해서 올인원 상품으로 해가 올인원은 인보험이에요. 여러분, 무조건 인보험이어야 해. 성공메이트는 재물보험이기 때문에 메리츠 설계 매니저님이 설계를 못 해준대요. 메리츠 올인원이라는 상품을 가지고 10,000원, 20,000원씩만 내가 15가구, 20가구 고객님들한테 제안을 하면 시책비가 메리츠가 몇 %? 900%. 인카가 230%. 네, 말씀하세요. 아니어도 되죠. 네. 그렇죠. 월세 전세 상관없습니다. 네, 전월세 상관없어요. 네. 아, 그런가요? 왜요? 네. 상가로 들어가면 안 되나요? 네, 그렇죠. 네, 저렇게 말씀하시니까 그건 얘기도 하셔야 되고. 자, 그러면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RP가 중요하잖아. RP가 중요하게 지금 제 시간이 거의 다 끝났는데 빨리 할게요. 5분까지 해서 끝낼게요. 하는 방법 알려드릴게. 운전자 보험 가입들 하는 이유가 뭐예요? 가입하는 이유가 뭐야? 고객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실수로 교통사고가 났는데 상대방과의 합의금이 2억이 발생을 했고 변호사를 선임하는데 드는 돈이 4천만 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사람이 다쳤기 때문에 기타 재반 비용이나 시간적인 스트레스 이것저것 많이 드실 겁니다. 근데 방금 그 상황을 10,000원에 해결할 수 있으면 이 보험 드실 거예요, 안 드실 거예요? 들 거예요, 안 들 거예요? 대답하세요, 빨리. 들어야죠. 들어야죠. 우리 집에서 물이 새서 우리 집에 깨져서 보상한 거, 밑에 집에 물 새가지고 깨진 거 보상해 주는 거, 우리 집에 불이 나서 다른 집에 불이 번져서 피해 준 거, 우리 집이 깨지고 부서지고, 그리고 우리 집에서 고장난 가전 수리비까지 나오는 보험이 30,000원밖에 안 하면 가입하셔야 돼요, 안 하셔야 돼요? 해야 되잖아요, 그쵸? 10가구만 받으세요. 그럼 다음 달에 시책비로 300만 원 넘게 받을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절판하세요. 아시겠죠?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1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으로 김우중 지점장님 KDB 절판 교육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바로 이어서 김우중 위원장 10분 교육하고 현대해상 교육까지 이어가겠습니다. 이거 하나 주시는데. 바탕화면에 탑이 있습니다. 마이크. 이게 왜 옆으로 안 넘어가지?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네, 오늘 잠깐 10분 정도 재무 제가 화법 교육 할 건데 잠깐 잠 깨시고 10분만 들으면 되니까 여러분들 잠깐 집중해 주세요. 네. 제가 오늘 재무 화법을 여러분들한테 좀 교육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재무는 우리가 항상 고객들한테 어떤 심리를 좀 입혀드려야 되죠? 목표와 목적과 꿈을 심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다들 어려워 하시니까 그런 거 빼고 오늘은 그러면은 그냥 내가 그런 거 못하겠다. 그냥 저축 개념으로 돈 모으는 개념으로 팔 건데 돈 개념으로 다가갈 수 있는 화법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내가 돈을 모은다. 일단 KDB 상품부터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버팀목 종신 프리미엄이라는 상품이 나왔는데 이게 뭐냐? 말 그대로 이게 좀 버팀목 종신이 우리가 그동안 모든 종신보험 중에 저축으로 전환하지 않고 중도 인출을 할 수 있는 단기납 종신보험이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걸 많이 세일즈 못했던 이유가 뭐야? 타사에 비해서 환급률이 낮다. 근데 이번에 환급률 개정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5년 납으로 하면은 10년 차에 똑같이 130%가 되고요. 7년 납으로 했을 때는 최대 127%까지 됩니다. 10년.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하나생명이라든지 뭐 땡땡생명이 130%, 3% 낮지만 그래도 127%까지 올랐기 때문에 좋다. 근데 기존의 다른 단기납 종신 보험들은 우리가 상품을 저축보험으로 전환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저축보험으로 전환하면 그때부터 10년을 지켜야 다시 비과세가 됩니다. 근데 이 상품 KDB 버팀목 종신 같은 경우에 7년 이후부터도 중도 인출이 유니버셜 종신처럼 중도 인출 추가 납입이 돼서 이 말은 즉슨 우리가 10년 이후가 지나면 평생 비과세 통장으로 쓸 수 있다는 컨셉으로 판매를 했잖아요, 그동안. 그런 것들인데 일단 환급률이 올랐고 두 번째가 뭐냐? 아까 전에 용현점장님 교육했던 것처럼 이 세 가지를 선택할 수가 있어요. 변액연금 전환형을 선택하게 되면은요, 7년 납 10년 이후에 내가 가지고 있는 해지 환급금이 130% 정도 만들어진 환급금이 변액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투자 상품으로 바뀌어요.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화법을 펼칠 수 있는 게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젊은 친구들을 만난다. 코스피 에버리지 화법을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코스피 에버리지 효과를 다들 아시죠? 81년도에 우리나라 주가지수가 100포인트에서 시작해서 97년도, 2008년도 뭐 미국, 중국 경제전쟁, 코로나 사태 오르락 내리락이 있지만 현재 오늘 주가 몇이죠? 2500 정도 되잖아요. 25배까지 올랐어요. 100포인트에서 2500포인트까지. 근데 이 안에서 주식을 투자해서 잃은 사람들이 더 많단 말이야. 왜? 올라갔을 때 너도 나도 이때 사고 떨어졌을 때 너도 나도 무서워서 팔고. 근데 이거를 우리가 매달 사게 되는 거를 떨어지나 올려나 매달 사게 되는 코스피 에버리지를 평균선으로 타고 갔을 때 이게 수익률이 매년 11% 이상이 난단 말이에요. 이런 컨셉으로 변액연금을 예전에 많이 판매했는데 이렇게 상품이 바뀌는 거예요. 근데 이때 만약에 변액이 박살이 났어. 내가 연금으로 쓸 계획으로 이거를 가입을 했는데 그 연금보험 팔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 연금 가입하시고 싶다는 분들은 연금 설명 다 하시고 본부장님 연금 화법처럼 근데 저는 지금까지 세일즈하면서 연금보험을 팔아본 적이 없습니다. 왜? 하면서 이 종신보험을 얘기하시면 돼요. 똑같이 저축을 연금으로 개시했을 때 연금소득세를 안 내도 되고 계속 내가 비과세 혜택으로 중도이출로 돈을 꺼내서 쓰면 되니까. 근데 이때 시점에 10년 시점에 130% 만들어지고 변액으로 바뀌었어 상품이. 변액이 진짜 말도 안 되게 계속 마이너스야. 하필이면 내가 딱 연금 타야 되는 시점에 해지해야 되는 시점에도 마이너스야. 코로나가 또 터졌네. 제2차 3차 팬데믹이 터져서. 그래도 연 5% 단리를 보증해 주겠다는 상품이에요. 변액 수익률이 박살이 나도. 이거 얼마나 미친 거죠 이거는 진짜. 변액 상품에 확정으로 5%를 주겠다는 거죠. 예전에 스텝업 기능의 상품들이 있었어요. KB, ABL 상품 같은 경우에는 변액 투자를 하다가 내가 연금을 받는 시점에 연금 받는 시점에 이때 시점에 내가 연금을 개시해도 내가 지금까지 넣었던 투자 수익률 중에 제일 최고점을 주는 걸 스텝업 기능이라고 했었어요. KB에서 이걸 하고 KB생명이 이것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상품을 지금은 없앴고 하모니 ABL에 하모니 상품이 있는데 ABL 지점장님 오시면은 하모니에 대해서 교육 안 하시잖아요. 시책도 안 줘요. ABL에서. 왜냐하면 상품이 회사에 도움이 안 되니까. 팔지 말라는 거죠. 근데 그런 상품이 나온 거예요. 심지어 최고점을 찍었던 게 아니고 그냥 매년 5%를 보증해 주겠대. 그러니까 연금으로 쓰기 너무 좋은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시책도 좋아요. 시책이 400%예요. 시책이 400%나 주고 돈도 많이 줘. 심지어 400%. 단기납 종신 중에 가장 많이 줍니다. 지금 시책. 네, 100만 원 팔면 시책만 400이에요. 수수료까지 합치면 800이 넘습니다. 이걸 수수료가. 거의 900에 가까워요, 여러분들. 그래서 꼭 하시는 게 좋고, 마지막으로 제가 원래 화법교육을 뭘 하고 싶었냐면은, 돈을 모을 사람을 찾아. 지나가는 똥개도 지금 진짜 청약서 물고 다닐 때요, 12월 달에. 제가 오늘 아침에 저희 C플랫 때 얘기했지만, 제가 지금까지 이 일을 하면서 매년 12월에 기네스를 세웠습니다. 제가 입사하고 나서 500만 원을 처음 찍었던 게 12월 달이었어요. 이번 달에 여러분들 계약한 게 1월 달 첫 급여잖아요. 고객님들도 마찬가지야. 이번 달에 시작한 저축이 다음 달부터 시작이라는 컨셉으로 여러분들 하시면 돼요. 우리 매년 고객들한테 실제로 말하는 거예요. 매년 우리가 1월 달에 마음 먹었던 것들이 얼마나 많냐. 그 중에 지켜진 건 몇 가지가 있을까요? 근데 1월부터 시작한다고 하시는 분들은 그게 잘 안 지켜지더라고요. 근데 제 클라이언트 분들, 제 주변 분들 보시면은 작년 12월 달부터 담배를 끊으시는 분들은 1월 달도 이어서 끊으시더라고요. 그럼 화이트 라이어지만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들. 이 말 하나만 해도 그렇게 생각해, 고객들. 왜냐면 다들 1월 달에 마음 먹은 거 1년 지나고 나서 지키는 사람 거의 없거든. 그래서 12월 달에 내년을 미리 준비하는 사람들이 2024년도가 끝나고 2025년도를 바라볼 때 그걸 이룰 겁니다. 우리 클라이언트님 저축하면서 우리 그동안 미뤘던 것들 고객들 떠올려 보세요. 우리 항상 미룰 때 12월 내내 이유가 있어요. 1월 달에는 신년이어서 돈이 없네. 2월에는 구정이어서 없네. 3월 달에는 계약해서 없네. 4월 달에는 꽃놀이 가야 돼서 없고 5월 달은 가정의 달이고 6월 달은 여름옷 사야 되고 7월 달 휴가 가야 되고 7, 8월 9월이면 추석 준비해야 되고 10월이면 뭐 있고 11월이면은 10월이면 가을옷 사야 돼. 11월이면은 겨울옷 사야 돼. 12월이면 크리스마스랑 연말이야. 매달 이유가 있어요. 클라이언트분. 제가 실제로 써요. 고객님들한테. 이게 왜 그러냐. 딱 그 달 시작하려고 해서 그래요. 클라이언트님. 그래서 항상 마음먹은 거를 이루시는 분들은 그 해 마지막 달에 시작하시는 분들이 다음 해에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이룹니다. 그게 저는
우리 클라이언트님한테 이번에 돈을 모으는, 목돈을 모으는 저축의 상품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라고 운을 시작하시면 돼요. 이 상품 얘기를 하기 전에 재무 화법을 다 하는 거예요. 상품은 사실 내가 그냥 하고 싶은 거 하는 거고. 워렌 버핏 아시죠, 여러분들? 본부장님 어제도 워렌 버핏 얘기하던데, 워렌 버핏, 투자의 귀재인 워렌 버핏이 책에 그런 말이 있어요. 자기는 인생이라는 큰 스노우볼 효과로 세계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되었다. 스노우볼 효과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절벽이, 이렇게 가팔진대가 있는데, 눈사람을 만들어. 눈덩이를 조그맣게 굴렸는데, 점점 굴러가면서 눈덩이가 커지잖아요. 재테크의 기본은 돈을 모으는 데 시작이에요. 제가 실제로 하는 화법처럼 말씀드릴게요. 재테크가 내가 돈을 많이 모아서 어디 투자하는 것도 좋은데 일단 돈이 있어야 규모의 경쟁을 할 거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영훈 클라이언트님이 지금 저축하시는데 나중에 주식 투자를 하세요. 지금 전 재산이 1억인데 얼마 투자하실 수 있으세요? 물어보세요. 주식 투자 얼마 정도 하고 계세요? 주식 투자 실제로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도 물어보세요. 여러분들 주변에 주식 투자를 억 단위로 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디모인들 만나도. 다 1000단위, 몇백 단위에서 울고불고 하지. 1000만 원, 2000만 원 되면 좋았다가 2000만 원이 400만 원 되면 울고. 근데 워렌 버핏이 이 말을 왜 했을까? 워렌 버핏도 처음에는 투자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았대요. 그래서 돈 모으는 컨셉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7년 납이니까 여러분들이 60만 원씩 컨설팅을 하면은 애초에 고객님한테 60만 원을 얘기를 하세요. 이거 하나면은 클라이언트님 인생에서 부자로 가는 길을 첫 번째 원스텝 하는 겁니다. 이거 꼭 들어보세요. 12달, 7년이면은 얼마예요, 여러분들? 5천만 원입니다. 5천만 원이면은 그때부터 3년만 거치해도 일단 6,500이 돼. 내가 낸 돈은 5천인데 그냥 내가 은행에다가 안 모으고 지금부터 자동이체로 매달 내가 급여날 돈 빠져나가게 은행을 이용하자고요. 언제까지 은행한테만 이용받을 겁니까? 우리가 내는 금액에서 이자는 조금 주고 대출 마진으로 남기는 게 예대 마진으로 장사를 하는 게 은행인데 은행을 이용하자고요. 난 똑같이 7년 동안 지금도 저축하실 거고 10년 뒤에도 저축하실 거고 결혼하신다고 하셨죠. 결혼하시고 나서는 저축 안 하실 거예요? 결혼하시고 나서 그냥 인생 끝이에요? 아이 낳고 나면은 저축 안 하실 거예요? 앞으로 평생 저축을 하는데 어디다가 하는 주체만 달라질 뿐입니다. 근데 그렇게 5천만 원 모으면은 6,500을 준대. 그리고 심지어 이 안에 3.375를 보장해 준대. 복리로, 단리가 아닌 은행에서. 그러면은 내가 예를 들어서 5천만 원 모았는데 7년 뒤에도 5천만 원밖에 안 모으실 거예요? 1년 뒤에, 2년 뒤에도 직장이 달라지고 연차수가 늘어나면서 급여가 늘어나시잖아요. 그러면 추가 납입을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1억을 넣으면 얼마가 되는 거야? 이자가 1,500이 아니고. 1억 3천이 되는 거잖아요. 일단 10년에 수익률이 30%가 나는 거는 주식으로도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때부터 규모의 경쟁으로 내가 원금을 1억 5천 정도 모았다? 그러면 이때부터 2%씩 이자가 붙으면 매년 이 이후로는 복리로 2%를 준대. 얼마예요, 이게? 300만 원이잖아요. 300만 원씩 매년 따박따박 주겠대. 근데 중요한 거는 복리 효과잖아요. 여기다가 내가 추가 납입을 더 하고 이 이자 붙은 거에서 엎어서 또 2%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서 엎어서 곱하기 2%가 되는 거예요. 순 자산이 계속 쌓이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때 돼서는 내가 지금 7년 동안 모은 돈만 계산한 거예요. 7년 이후엔 또 저축 안 하시겠습니까? 그때는 내가 소득이 지금처럼 50만 원이 아니고 100만 원 물가도 오르니까 100만 원씩 여기다가 또 넣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부터 시작을 해서 10년 되는 시점에 1억 5천 모았다고 쳐. 이때부터 계속 10년 동안 또 굴러가. 복리로. 그러면 이때 됐을 때 원금이 여러분들 가입자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1억 5천이 한 1억 8천 돼요. 그러면은 근데 또 이때 3천만 원 늘어났잖아. 이것보다 실제로 더 늘어납니다. 근데 10년 동안 내가 돈을 또 100만 원씩 모아. 그러면 여기서 1억 2천이 모이죠. 1억 2천 여기다가 엎어. 그럼 3억이 됐네. 3억이 돼서 또 10년 동안 해. 그러면 이게 환급률이 한 4억 됩니다. 근데 또 이때 내가 돈이 안 모아? 이때 돈 안 모아? 또 100만 원씩 모아. 그러면 1억 2천 엎어서 5억 2천이 됐네. 그러면 젊으신 분 20대한테 잘 먹히는 화법이에요, 이게. 그러면 너가 50대가 됐을 때 순자산이 7, 8억이 넘는다. 이게 스노우볼 효과다.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말한 거는 그냥 돈만 모은 거야. 근데 경제 사이클 얘기 잠깐 하면서 뭐 다들 여기서 들으셨겠지만 경제 무너지고 나면은
금리 떨어지면은 제가 오늘 교육 때 새로 따라서 할 거니까 좀 넘길게요. 이거 잠깐 경제 사이클 얘기하고 우리가 주식이 이렇게 요동을 치고 부동산이 이렇게 요동을 치는데 이때는 알지 못해도 제가 있으니까 이때는 저는 알 수 있어요. 이때는 언젠지 알 수 있어요. 이때 보통 투자로 수익률 얻으시는 분들이 안정적이게 했을 때 뭐 10배까지 수익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거 말고 그냥 최소 2배는 저는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이라든지 주가가 완전 폭락했을 때. 이때 시점에 엎어봐 그러면은 3억 모았을 때 1억 5천 모았을 때 이때 맨 저점은 몰라도 이때 2배 수익률만 내봐. 아니 2배 수익률도 하지 맙시다. 1.5배 수익률만 해봐. 2억 모았을 때 1.5배 수익률은 얼마예요? 3억이에요. 3억에다가 내가 1억 2천 모으면 이때 벌써 4억이 돼. 4억인데 여기서 이자까지 붙어서 6억이 돼. 이때는 내가 또 투자가 잘 됐네? 2배 됐어. 그러면 얼마예요? 12억이에요. 그러면 너가 50대 됐을 때 너 순자산이 얼마일까? 20대 애들한테 이렇게 화법하시는 거예요. 중간중간 우리 돈 모으는 거 말고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뭐야? 중도 인출이 되니까 비과세로. 금리가 떨어졌을 때 부동산 값이 치솟고 주식이 치솟았을 때는 여기서 돈을 꺼내서 같이 투자를 합시다. 반대로 주가가 떨어지고 부동산이 떨어지고 금리가 오를 때는 안정적으로 굴러갑시다. 그리고 10년 뒤, 20년 뒤에는 100% 마이너스 금리가 와요. 이미 우리나라 금리표 보여주고 일본 금리표 보여주면서 이때 우리가 또 은행을 이용할 수 있는 거지. 본부장님 화법에 따라. 지금 일본은 아직도 대출 마진이 마이너스예요. 우리나라가 마이너스까지는 아니어도 우리나라도 한참 대출금리 낮았을 때 신용 좋으신 분들은 1%대에도 대출금리 받았잖아요. 이게 복리로 단리 1%, 복리로 2%인데 그러면 은행에서 1% 대출 1억 땡겨갖고 여기 넣어놓으면 되는 거 아니야? 수간납입으로. 은행을 이용해 먹는 거 아니야? 이런 것들을 화법으로 20대 분들한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근데 여기서 목적이 있으면 더 좋겠죠, 그분한테. 근데 단순히 돈을 모으는 거에 관심이 있는 20대 분들한테는 이렇게 그려주세요. 그리고 그 친구가 진짜 자기 머릿속에 자기가 몇 억이 있는 걸 상상을 시켜주세요. 돈으로 눌러서. 시간이 길지가 않아서 짧게 했는데요, 여러분들. 궁금하신 점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보시고, 네. 예금자 보호법 같은 경우는 5천만 원 한도 내까지 가능합니다. 네. 그렇죠. 5천만 원 은행뿐만 아니라 모든 금융상품이 5천만 원이 넘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그걸 나눠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네, 그건 제가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12월 이제 다음 교육 현대해상 지점장님이시죠? 현대해상 저희 주력사 지점장님이시니까 바로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